빨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리를 파악하고 제가 설명한 부분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어디냐면 절차 해중 제3자의 신청, 이걸 좀 볼 겁니다. 이 제3자란 건 당사자 이의 제3자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차 개시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 신청에 의해서. 두 번째, 족탁에 의해서. 세 번째, 등기관의 직권으로. 네 번째,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했죠? 네 가지 절차 개시 모습이 있다 했어요. 이 중에서 신청에 의한 경우는 누가 신청하느냐? 직접적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 당사자 관련 당사자 적격, 등기 명의자가 돼서 자격을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관련해서 의무를 봤어. 의무. 60일 이내 뭐 이런 거. 소유권 연등기 의무. 그럼 당사자가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냐?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자 개념. 그리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단독신청. 요 단독신청 중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이행 판결. 요 판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얘기해줬어요. 기타 나머지도 몇 개씩 봤어요. 근데 지금 보는 건 뭐냐? 당사자가 아닌 신청한데 누가 신청한다? 제3자가 신청.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 여기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첫째 뭐가 있다 했어요? 여기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럼 또 뭐가 있다 했어요? 대의 신청. 그럼 세 번째 뭐가 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 세 가지 나눠집니다. 근데 이 대의 신청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 줬냐면 채권자 대의 신청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둘게. 구분건물 표시등기라.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아니라 표시등기. 표시등기를 대여하는 거. 여기까지 나왔어요. 기타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등기를 대지 소유자 대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사업 시행자 대여하는 거, 신탁등기와 관련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 수탁자를 대여하는 거,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 이의 제3자 신청한 것이다 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그림 그려서 얼마 전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했습니다. 자, 포괄 승계인의 연등기, 여기 가장 중요한 포괄 승계인. 뭐라고 했어요? 이거 생전에 법률행위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A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냥 죽었어요. 사망. 사건이 생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갑 앞으로 뭐가 돼? 상속이 돼.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상속인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 법률 행위를 했다. 매매를 했다. 그럼 매매에 따라 이전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 등기하기 전에 일방 당사 사망한 거예요. 의무자 사망했다? 그럼 어떡하냐? 여기 의무자한테 상속이 있다면 이 사람 뭐야?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자,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상속인 또는 뭐라고? 포괄 승계인. 죽은 사람 뭐라고 표현한다 했지 이거? 피 보고 죽었다. 피상속인. 그다음 피승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공동신청에 대해 권리자 의무자 공동신청.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일방 사망했어. 이때는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비상수임에 상대방 직접 넘어갑니다. 등기부에는 어떻게 된다 이거? 등기부에 현재 누구로 돼 있어요? 사망 시 매도인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갑 앞으로 상속 등기 해놓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쭉 넘어가는데 이거 누가 시켰어요? 이거를 B는 A가 사망했으니까 못 얻죠. 의무자. 사망했단 말이에요. 의무자의 누구? 상속인 갑과 누구? 이 사람. 즉 누구야? 권리자. 공동 시청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건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거는 갑이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는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고 상속인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면 누가 없어요? 여기선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런 거 낼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뭐야 이거? 공동 신청이므로 누가 나와? 의무자 나오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요 계약서 내야 돼요. 여기 계약서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부 이거 그대로 얘기한다. 이건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된다? 지금 누구 명의에서 지금 피상속인 A로 돼 있다가 상속으로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 갑 앞으로 직접 넘어가 이렇게 상속 등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 앞으로 상속 등기 하지 않고 누구 앞으로 매수점 직접 넘어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당사자는 AP.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상속등기, 이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거는 포괄승계 따른 등기, 이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내용을 잘 구별하셔야 돼. 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30페이지에 보면은 제3자에 의한 등기에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27조 규정을 하고 있죠. 등기원이 생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생전에 매매 같은 걸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등기 전에 사망했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거기 도표로 정리됐습니다. 상속 등기는 원인이 상속입니다. 사망에 의해서. 근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생전이 법률행위가 있어요. 매매나 증여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 서면,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것이 뭐냐?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 증명 정보, 즉, 뭐, 재적 등본이나 이런 걸 내겠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여기서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돼. 그 다음 원인 증명 정보로서 여기 가족관계 등 보등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쪽에는 뭐가 들어간다? 생전에 작성한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이쪽은 이건 뭐야? 단독 신청이지만 이건 뭐라고? 공동 신청이야. 단독이니까 등기필정보 없어. 여기 공동이니까 의무자 등기필정보 나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 용어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상속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생전에 법률행위를 했다. 등기하기 사망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 신청이므로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여기 제3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두 번째가 대의. 뭐가 있어?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 자, 여러분들 책에서는 31페이지 그림 하나 그려놨죠?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항상 그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채권은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돈 받을 게 있다. 그럼 채권자야. 이 사람 누구야? 채무자. 근데 등기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아까 등기 신청권은 뭐라고 했어요? 등기 신청권은 개인이 국가 기관에 대해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채무자 제3자로부터 권리가 있어야 돼. 이건 뭐냐? 이건 제3채무자. 제3채. 채무자의 채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C로부터 B가 부동산 샀다. 등기해야 돼 이렇게. 근데 C는 해주려고 그래. 근데 B가 이렇게 공동신청 등기하면 되는데 B 앞에 이전 등기하면 되는데 A가 쳐다보고 있잖아.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즉 여기 B한테 뭐가 있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신청권이라는 공권이 있어. 이거 있어. 근데 이걸 행사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한다? 채권자가 내가 대신해 줄게. 요걸 대신해 줄게. 이걸 어떻게 한다? 대우에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상 내용은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는 공동신청으로 이 부동산은 자 등기부상 명의자인 제3취득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B 채무자 등기 권리자하고 C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 등기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누가 B가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청했다 이것을 B 앞으로 신청을 누가 채권자 A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 신청인은 A 등기 명의자는 B. 알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등기 신청한 사람 신청인이고 요 채무자는 등기 명의자가 됐다. 그래서 신청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등기는 소유권을 B 앞으로 이전해 주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이지.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끝나면 신청한 사람이나 명의자 모두에게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하고 맙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채무자한테 즉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모든 등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채무자한테 중성적인 거 즉 권리 변동이 영향이 없는 거 이건 대위가 가능하지만 채무자한테 불리해진다. 채무자 불리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 요건 대위할 수가 없어 범위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와서 채권자의 채권자가 또 이 채권자 A 값 요 A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값 또 채권자가 있다. 요 채권자의 채권자가 있으면 채권자 다시 중첩적으로 다시 대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채권자의 채권자도 다시 대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이게 뭐다?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누구냐? A는 계약 당사자 아니지. 계약 당사자 누구야? B, C가 당사지. 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누가 채권자가 뭐한다? 대신한다. 그래서 채권 대위 신청.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거 보세요. 자, 내가 누구한테 돈 받겠네. 얘가 돈 안 주네? 근데 제3자한테 부동산 하나는 등기 안 해간다는 이 정보를 입수했어. 그럼 뭐 어떻게 한다? 내가 가서 대신해서 이 앞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 가압류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그래서 그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28조 조문을 옮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즉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고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다.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났을 때 자, 채권자 대위할 수 있고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했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가 끝났다는 완료 통지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 한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 표시 등기를 대위한다. 이 말은 구분 건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즉 거기 등기법 46조 조문 옮겨놓은 것은 구분 건물은 아까 등기부를 어떻게 만든다 했죠? 등기부는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빌라를 졌어요. 그럼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이라면 자, 101호 A가 201호 B가 301호 C가 이렇게 건물 신축했다.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이라면 특징이 뭐냐? 구분 건물은 등기부 특징이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 건물은 표제부 값고 얼굴 만들면 되지만 이게 구분 건물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분 건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맨 위에 일동 전체의 표제부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3층 면적 얼마 다 써줘야 돼. 그리고 이 안에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모두 뭘 만든다? 등기기를 다 만들어야 돼. 101호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작년 기출문제 보세요. 101호. 자, 구분 건물에선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쓰는데
구분건물 등기부는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의 갑구 을구만 둔다. 이렇게 있잖아. 뭐도 있어야 되는데 표제부가 왜 당연히 있어야지. 101호 표제부가 을구 다 있어야 돼. 그 201호 뭐도 있어야 돼. 여기도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집어넣어야 돼. 201호. 301호도 어떤 거?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만들어놔야 돼. 언제 이게 만들어진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모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이게 구분건물 등기부에 쉽게 얘기하면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잖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부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부 공개할 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로 열람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지? 열람할 때는 1등기 기록이란 1등기 기록은 어떻게 표시한다?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어떤 말이 들어가서 여기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 즉 전유 부분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을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부 편성하는 문제와 장부 공개하는 문제,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 이 조문이 규칙 규정이 없으면 등기화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만약 한 층에 10개씩 30층까지 있다. 그럼 30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체 300개 묶어서 1등기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럼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이거 전체 한 동 전체 출력해 주려면 채용호씩 만들어줘야 돼. 이런 거 막으려니까 어떻게 했어? 공개, 열람이나 등본 발급,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일동 전체 표제부 하나 나오고 지금 문제된 해당 전유분 등기 기록인 표제부 갖고 올고 묶어서 이걸 1등기로 본다라고 딱 규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등기부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최초 보존등기 101호 여기가 자기가 보존등기 하려고 그래. 그럼 201호, 301호 얘는 안고 있어. 그럼 보존등기 A 혼자 했으면 이게 집합건물 등기부냐고. 집합건물 어떻게 만든다고? 일동 전부에 대해 만들어야 돼요. 요것만 못 만들어. 이건 등기부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초로 보존등기하는 사람 A는, 이 사람은 101호 소유자는 자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등기부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201호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 301호 표제부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최초 보존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우해서 표시등기, 등기, 표제부 이걸 만들어 놔야만 구분건물 등기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분건물에서 최초의 보존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 무슨 등기? 표시등기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표시등기. 보존등기 아니고 무슨 등기? 표시등기.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32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면 이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대의 거기 등기법 조문 1항을 보면 46조 1항 일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해서 무슨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하라? 동시에. 그래서 이게 동시신청에서도 또 나와. 동시에 어떻게 한다? 대의를 해라. 동시대의. 동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 어디서 나와 이거 동신청. 예를 들어 여러분 요약집 봅니다. 잠깐. 자 43페이지 좀 잠깐 펴보세요. 여기 43페이지 잠깐 펴보면 거기 보면 반드시 법률상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맨 밑에 보면 박스 안에 3번 최초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한 경우 나머지 미등기 구분건물 무슨 등기? 표시관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대의해야 돼. 동시신청과 대의신청 다 나온 문제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등기 안 해줘요 아예. 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시 32페이지 와보세요. 거기 등기법 46조가 1항만 일단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2항도 자 대의라는 표현 나오지. 1항 2항은 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신청하고 대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의하라. 3항 4항도 같은 말인데 이거는 거기 뭐라고 썼냐면 건물 신축으로 해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 됐을 때 이때 신축의 개념 여러분 증축이라고 이해해야 돼. 기준건물 증축해서 구분건물 돼버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 증축한 부분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 등기와 어떻게 한다? 동시에 되고 사항은 이때 서로 대우위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일반 건물 있다. 건물 있어. 근데 이거 A 소유 건물 A가 건물을 여기다 다시 올렸어. 한층 더 올렸어. 이게 신축이야, 증축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얘가 그 일반 건물에다 올려서 출입문을 이쪽 따로 만들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걸 102로 202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요거를 지금 뭐라고 했어? 신축이라 했어. 신축에서 종래 비구분 건물이 뭘 됐다? 구분 건물 된 거야, 이제. 102로 202로 구분 건물로. 이때는 뭐야? 요거를 보존 등기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표시 변경. 일반 건물에서 뭐가 된 거야? 구분 건물이 102로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고 대우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용어는 신축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이해하려면 증축 개념을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 건물에서 항상 지금 중요한 말을 해준 거야. 어떤 거? 최초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이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동시에 되고 대우하도록 된다. 동시에 대위. 동시참 각하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 문제 연결된 겁니다. 아까 장부 공개 어디서 얘기 준 거예요? 이거 장부 공개할 때 프린트 요약집 보세요. 어디서? 자, 23페이지 펴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열람 장부 공개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무슨 말?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로 이 전유 부분이 표제부가 얼굴을 묶어서 한 개의 등기기로 본다라고 따로 설명했다. 그런데 다시 어디 보면 돼요? 20페이지 펴보세요. 등기부 편성 지금 방금 얘기 등기 편성을 보세요. 물적 편성주의 한 필지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건데 예외 특칙 구분 건물 보세요. 자, 일동 건물에 속한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잖아. 전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전부에 대해 1등기를 쓰는데 언제? 여기 장부 공개할 때는 1등기 기록 개념이 일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를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고 따로 규정했잖아요. 이 말이 다 연결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 요 말이 나오는 거야. 구분 건물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를 이해해야 이 말이 다 따라 나오는 거지. 등기부 자체 이해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와서 그 다음 하나 더 볼게. 지문에 조금 또 등장하는 게 뭐냐? 거기 32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3번을 보면 건물이 멸실등기라고 나오죠? 건물 멸실등기 찾았어요? 32페이지 중간쯤에 반가로 3번에 건물의 멸실등기는 대지 소유자가 이것도 간혹 지문에 또 이게 무슨냐면 건물이 멸실됐으면 멸실등기를 누가 신청하는 거냐? 건물이 멸실됐으면. 자, 이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른 경우에 A 소유 토지의 토지 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아서 B가 건물을 줬다. 건물 신축했으면 얘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놨어요. 보존 등기부가 있었어. 근데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화재로 전소됐어. 그럼 건물이 없어졌어. 무슨 등기해야 돼? 건물이 없어졌으면 무슨 등기한다?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 무슨 등기하냐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돼. 멸실 등기.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B가. 알았어요? 근데 소유자 신청하지 않아, 이걸. 안 하면 누가 한다? 요 대지 소유자가 여기 이 건물에 무슨 등기를? 멸실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대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대지 소유자가 건물 멸실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저게 멸실 등기 해야 등기부가 없어져야 건물 다시 짓거나 뭐 할 수 있어요. 건물에 등기부가 있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중복해서는. 자, 이 내용은 뒤에 여기 대위 신청에서 나오지만 멸실 등기도 다 또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보면 다 연결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멸실 등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 잠깐 보시냐면 60페이지 펴보세요.
멸실등기는 언제 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단독 신청이고 1개월의 신청을 의무화했다. 건물용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라고 했고, 거기 2번 대의 신청 보세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 즉 소유자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을 뭐 할 수 있다? 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오죠. 또 한 번 나와주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얘기입니다. 건물이 멸실됐을 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1개월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요 대지 소유자가 이거를 대위할 수 있다. 아셨어요? 네. 요 정도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32페이지로 와서 마지막 대리인에 의한 등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다만 등기 신청 대리권은 자 어떻게 대리인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등기 신청할 때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지만 등기 신청은 법률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법률 의사결정을 본인이 다 한 것이고 단순 채무 이행에 준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즉 얘기는 일방 당사 타방을 대리해서 해도 되고 동일한 법무사가 양쪽을 동시에 대리된다. 알았어요? 이거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민법 125조에 규정된 내용대로 법률행위 대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게 직접 방문 출석할 때는 자격자가 아니라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아니라도 타인을 대리할 수 있어. 다만 업으로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전자신청 대리, 요 전자신청 대리는 아무나 못하고 오로지 누구만?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전자신청 대리는. 자, 이런 내용들이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지. 그래서 제3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2페이지 하단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고 좀 찾아가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하나 가지고 빠져가지고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진도를 많이 쭉 빼주는 이유는 두 번의 등기 끝내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충에 나올 만한 데만 설명해 주는 거야. 나올 만한 데만. 등기 두 번, 지적 두 번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핵심적인 거 설명해 주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제가 체크한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거 제1장 총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등기사항. 그 중에 뭐? 29 제2호 각하사유 연결된 거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에?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방식에 따른 분류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부기등기. 그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에서 전국 등기 기준으로 6가지 효력 기억하라고 했죠? 어떤 거? 권리변동, 즉 물권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어떤 거?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특히 추정적 효력 조심하라고 했어요. 가등기는 예비등기모로 추정적 효력이 없다 했지? 그 다음에 등기 유효권 중에 중요한 건 그 원칙을 완화한 판례 태도예요. 중간생략 등기 문제,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그 다음보다 무효등기 유용 문제. 이 세 가지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에 등기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작년 기출문제 관할의 우입 문제라든가 등기부 반출 문제에 대해서 뭐 지문이 한두 개씩 떴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 팔 필요는 없어요. 중요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등기 관련돼서 등기부 문제만 지금 특히 어떤 거 집합건물 등 아까 얘기했죠. 집합건물 즉 구분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쓴다는 거. 다만 장부공개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1등기 기록이란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록을 1등기로 본다고 한 거. 그걸 잘 알아둬야 돼. 그럼 나머지 장부 공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절차 개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직권에 의한 절차. 그 중에 뭐? 직권 말소. 시험에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문제. 그 다음에 본 게 뭐야?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 뭐예요?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자격. 누구라고 했어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없는 거. 정지 조건 설달대 태아 문제. 그 다음 각급 학교, 민법상 조합, 등록한 사찰은 적격이 없다겠죠. 이 내용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권리자 의무자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공동신청. 절차법상 개념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종 등기별로 의무자 누군가 알려면 여러분 설정 등기냐 말소 등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해 준 거 얘기해 줬죠. 자, 이게 공동신청을 전제로 나오는 개념이야. 단독 신청은 누가 없다고? 의무자 개념이 없다 그치. 근데 단독 신청한 경우 등기법 총설에 나온 것 중에 23조에 2항부터 8항까지 알아두라 했죠. 보존등기 누가? 보존등기 누가 단독한다 했죠?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보존등기 말소등기 누가 한다 했어요? 보존등기 말소는 누가? 등기 명의인이. 상속등기 누가 해요? 상속등기 권리자. 합병했다는 등기 누구? 권리자 단독. 그 다음에 판결했다는 등기 누구? 이행판결 누구? 승소한 자. 그 다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 소유권 등기 명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누가 하는 거예요? 해당 권리 명의자가. 이런 내용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한 걸 딱딱 체크를 해둬야 돼. 신탁 등기 누가 하는 거야? 수탁자 단독. 요 단독 신청한 얘들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여기저기 붙어서 지금 막 그냥 섞어서 낸다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한 문제도 그냥 낸 게 전부 다 비빔밥처럼 섞어냈어. 그냥 앞에서 뒤 지문 막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작년 본 사람들 어이구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 왜냐하면 특별히 쉽게 어떻게 내준 게 없어. 다 섞어내서 총론 강론 막 다 섞어서 지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대신 어디서 좀 한숨을 좀 쉰다? 지적에서는 이제 술술술 넘어가는 지적에서는. 지적은 제가 여기 요약집 뒤에 있는 거 있죠? 요 뒤에 나온 거. 이거만 알면, 여기 이거만 3번만 읽으면 그냥 100% 다 맞아요. 여기 나올 게 없어요. 뒤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격한다고? 어디 나와 있는지 찾을 정도만 되면 스스로 찾으면 공부 다 된 거예요. 문제 딱 푸는데, 아, 이거 어디, 이거 요약집 몇 페이지 정도 있다. 금방 알았어. 그럼 합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좀 하면 옛날에 요새 하면 그러지 않죠. 옛날에 어떻게 사전 가지고 단어 찾아가 했죠. 많이 연습한 사람 딱 피면 그 단어가 나오죠. 예? 많이 찾아본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요약집 같은 걸 잘 활용하시면 아 이거 민법 어딨게 공시법 어딨게 이게 있다 금방 찾아갈 정도 되면 이미 공부와 합격권에 접어들었어요.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도 괜찮아요. 찾아서 보면 돼요. 그 정도의 틀이 잡혔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활용을 해서 문제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5월달부터. 특히 기출문제를 자꾸 확인하면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